우리를 울고 웃게 하며 이제는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된 영화. 오늘은 시대마다 발자취를 남긴 영화들을 통해 120여 년의 찬란했던 영화의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1895년, 최초의 영화로 잘 알려진 열차의 도착으로 영화에 거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움직이는 사진, 즉 영상의 개념은 존재했고 이를 이용한 촬영 또한 이루어졌지만 류미에르 형제의 이 작품을 최초의 영화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이 작품이 다수의 관객에게 일정한 돈을 받고 상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저 움직이는 사진에 불과했던 영상을 류미에르 형제가 처음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영화 산업에 신호탄을 쏘아올렸죠. 이 영화는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에서 상영되었는데 이를 처음 본 관객들은 기차가 스크린을 향해 달려오는 장면에서 대부분 놀라 자빠졌다고 합니다. 사실 류미에르 형제는 열차의 도착 외에 여러가지 짧은 영상들을 묶어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 상영했는데 그중 이 영상이 가장 유명하여 최초의 영화의 제목으로 남게 되었죠. 그러나 정작 류미에르 형제는 영화가 그냥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이 제작한 영화의 저작권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스토리보다는 기록물에 가까웠던 초기 영화는 1900년대 초반 필름을 잘라 이어붙여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편집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점차 우리가 알고 있는 극영화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영화는 소리도 나오지 않고 단순히 영상만 흘러가는 정도였습니다. 소리 없는 영화가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녹음 장비가 마땅치 않았던 초기 영화에서는 배우들의 대사는 물론 영화에서 어떠한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토리의 진행은 배우들의 동작 연기와 짧은 자막으로 표현했고 극장 내의 라이브 연주자가 피아노 등의 악기를 영화의 흐름에 맞게 연주하면서 영화의 분위기를 살렸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아예 영화 속에 재미 요소를 추가하기 시작하는데 대사부터 음악 등 영화의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1927년 최초의 유성영화 재즈싱어가 개봉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시작으로 영화는 소리와 함께 한 단계 도약하게 되죠. 하지만 유성영화는 표정이나 몸짓으로만 연기하면 그만이었던 당시 배우들에게 음성 대사 연기라는 어마어마한 과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때문에 비주얼은 좋았으나 음색, 발음, 목소리 톤이 좋지 않았던 배우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빠르게 은퇴하게 되죠.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명곡으로 유명한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는 이 시절 영화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성영화에 어떻게든 적응하여 살아남으려는 당시 배우들의 애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무성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인이었던 찰리 채플린은 유성영화의 등장에 대해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영화를 보고 상상하지 않는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는데요. 시대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성영화 제작을 고집해온 채플린은 1936년 영화 모던 타임즈를 통해 조금씩 사운드를 넣기 시작했고 결국 1940년이 되어서야 완전 유성영화 위대한 독재자를 제작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은 당시 약 50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벌어들이며 찰리 채플린의 역대 영화 중 가장 흥행한 영화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흑백으로만 나타났던 영화에 이제 색을 입히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도 당연히 실제 눈에 보이는 형형색색의 세상을 영상으로 담아내기를 원했고 기존의 영화 필름에 일일이 색을 칠해서 컬러 영화로 작업하는 시행착오 등을 거쳐 드디어 컬러 영화를 구현해내는데 성공하게 되죠. 1939년 제작된 영화 오즈의 마법사는 흑백 영화의 시대에서 컬러 영화의 시대로 넘어감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후대에 남게 됩니다. 사실 오즈의 마법사 이전에도 컬러 영화는 존재했지만 주인공 도로시가 세피아 톤의 현실 세계에서 화려한 색상으로 이루어진 오즈로 넘어가는 이 장면이 워낙 유명하여 대중들의 인식 속에 컬러 영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작품으로 각인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되죠. 이 시절의 대표적인 컬러 영화 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명대사를 남기며 오늘날까지도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으로 회자되는 이 작품은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장장 4시간 동안의 대서사실을 풀컬러로 전개하며 관객들의 눈을 황홀하게 했죠. 시간이 흘러 2차 대전이라는 파국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영화 제작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 세계를 파멸로 이끌 뻔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유럽의 국토가 황폐해졌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쟁 이전에 찬란했던 삶을 잃어버리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지어진 세트장은 폭격으로 인해 모조리 파괴되었고 기존 영화의 판타지 같은 스토리를 표현하기에 전쟁의 후유증과 이로 인한 경제공황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죠. 네오리얼리즘으로 알려진 이 시기의 새로운 영화 패러다임은 2차 대전 패전국인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세트장이 아닌 폐허가 된 거리에서 전문 배우가 아닌 길거리에서 캐스팅한 비전문 배우를 주인공으로 삼아 시궁창 같은 현실을 영화로 표현했습니다. 세트장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조명 장비 따위는 없이 자연광을 써야 했고 일반 거리에서 주로 촬영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도둑 촬영이 흔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대로 영화에 출연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이 벌어졌죠. 이 시기 영화 속 주인공들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움직였던 기존 영화의 캐릭터와는 다르게 그저 폐허가 된 현실에서 살아남기 바빴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고
받았다라는 말을 당시 시대에 맞게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한 셈이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시민들을 주인공으로 한 오늘날의 수많은 독립영화들은 이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텔레비전이 각 가정에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영화 산업은 일시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영상 매체를 접하게 되면 관객들은 더 이상 극장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였죠. 이에 영화인들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구별되는 영화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TV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극장 대형 스크린의 이점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죠.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수많은 엑스트라와 함께 대형 세트장을 이용하여 장엄한 장면들을 연출한 대작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지 말고 극장으로 와서 대형 스크린의 진수를 느끼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배너, 아라비아의 로렌스 등의 영화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들로 꼽힙니다. CG가 없던 시절 이런 장면들을 직접 찍을 생각을 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면서도 존경스럽네요. TV와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한 영화와 극장의 노력은 오늘날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IMAX 시네마, 돌비 아트모스 사운드, 4DX 시네마 등 끊임없이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이죠. 물론 요즘에는 넷플릭스를 필두로 OTT 서비스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수십 년간 경쟁해온 TV와 영화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추세이긴 하지만요. 이번에는 영화의 흥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흥행의 기준을 묻는다면 대부분 1000만 관객을 떠올립니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1000만 관객처럼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흥행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10억 달러 돌파 영화를 기준 삼기도 합니다. 10억 달러는 한화로 약 1조 원 정도의 금액인데, 이를 영화 한 편에 11,000원이라고 쳤을 때 관객수로 환산하면 대략 1억 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1993년에 개봉한 주라기 공원이 전 세계적으로 9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나 아쉽게도 최초의 10억 달러 돌파에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97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이 18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세계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영화로 역사의 한 편을 장식하죠. 그 이후부터는 영화 산업의 성장으로 매년 꾸준히 10억 달러 돌파 영화가 나오지만 타이타닉의 최고 기록을 깨지는 못하였는데요. 2009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가 27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최초로 흥행 수익 2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본인이 세운 최고 흥행 기록을 본인이 갱신한 셈이죠. 이후에 타이타닉이 재개봉을 통해 누적 수입 2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고, 2015년에 개봉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도 엄청난 흥행력을 보이며 세 번째로 20억 달러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벤져스 시리즈 중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이 차례로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현 기준으로 5편의 영화가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엔드게임은 아바타가 가지고 있던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하여 1등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바타가 재개봉을 통해 흥행 수익을 더 가져가게 되면서 다시 1위를 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돈의 가치로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였던 영화는 이 5편의 영화가 아닌 앞서 언급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39년 개봉 당시 약 4억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렸는데요. 이를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현재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37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네요. 12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영화는 20세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왔고, 아직까지도 영상문화의 최강자로 대중들과 함께하고 있죠. 시대마다 기술의 발전, 매체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질적인 성장을 이룩한 영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산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영화 산업 또한 거대한 시련을 맞게 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화계는 과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낼지 그 행보가 기대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